함께할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왕년에 개 좀 해보셨습니까? 저도 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과 함께 시작했던 개 때문에 결국 돈도 잃고 사람도 잃게 됐다는 바로 그 사연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할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겁니다. 개 모임 중도 탈퇴, 돈 못 돌려준다네요. 어떻게 된 일인지 사연 꽁트로 만나보시죠. 요즘 낮아도 너무 낮은 은행 금리 때문에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을까 고민하던 전 지인들 몇 명과 함께 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개 모임을 만든 개주가 1번으로 개를 타고 나머지는 원하는 순번을 정해서 돈을 타가는 식으로 운영되는 번호개였습니다. 자자자자 다들 모이셨죠? 개주인 제가 1번으로 개를 타면 나머지는 원하는 순서로 타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신에 앞번호는 돈을 빨리 타는 대신에 남들보다 이자 조금 더 많이 내셔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네. 수림 씨, 네. 수림 씨는 저 몇 번째로 타시고? 저희 목돈 들어갈 일도 없고 해서 뒷번호가 좋을 것 같아요. 맨 뒷번호. 알았어. 수 있나요? 가만히 있어 보자. 우리 개원이 21명이니까. 네. 그러면 수림 씨가 21번이에요. 그러니까 맥 끝번호야. 네. 늦게 타는 대신에 받는 액수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탈퇴하거나 그러면 안 돼. 탈퇴하면 오버코스도요. 저 돈 못 돌려드려요. 이거 확실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걱정 마세요. 돈 머리예요. 내가 그 정직과 신용이라면 어디 내놔도 안 빠지는, 그래서 살도 안 빠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 일이라 했던가요? 목돈 들어갈 일이 없다고 큰 소리 쳤던 것과 다르게 며칠 뒤에 예상치 못하게 큰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습니다. 여보세요? 재용 씨, 저 박수림인데요. 수림 씨, 어쩐 일이에요? 저- 아직 개모임 할 때가 안 됐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맨 끝번호로 타기로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 순서 제가 다음 달에 탈 수 있게끔 좀 바꿀 수 없을까요? 아니 이거 뭐 갑자기 번호를 바꿔달라니 이게 이게 순번을 다 정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죄송해요. 집에 갑자기 급히 일이 생겨서 돈 나갈 때 생겨가지고 어떻게 안 될까요? 지난달에 영미 엄마도 또 바꿔달라고 사정 했었는데 개원들이 다 정해진 날짜에 돈 쓸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바꿔준다고. 이거 죄송하지만 그거 힘들 것 같은데. 그럼 그냥 저 개모임 탈퇴할게요. 그동안 제가 부은 원금만 주세요. 이제 안 받아도 되니까요. 중간에 개모임을 탈퇴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탈퇴하거나 그러면 돈 못 드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법이 어딨어요.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낸 돈만 돌려달라는 건데 그걸 못 준다는 게 말이 돼요? 당장 그 개돈 다 돌려줘요. 정말 이거 못 돌려드린다니까 그러네. 전 그러면 앞으로 내야 될 저 이자 비용 그거 제하고 드릴 테니까 그거 그렇게 아세요. 그때 다 얘기했는데 그래. 야박하네 진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개모임을 탈퇴하면 여태까지 부은 개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개주. 정 받고 싶으면 이자 비용은 제하고 돌려주겠다는데 저 원금을 고스란히 돌려받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까요? 예전에는 이거 뭐 개돈 들고 잠적했다 이런 거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네. 많았죠. 낸 개돈도 못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사연은 이렇습니다. 60대 여성 A씨의 사연인데요. 이 A씨가 2년 전에 아는 지인들과 함께 개 모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명 번호개인데 여러분 번호개 아시죠? 낙찰개와 다르게 요건 순번 정해놓고 그 순번에 맞춰가지고 그때에 따라서 자기의 돈을 타게 되는 이런 형식인데 이게 뭐 아시겠지만 순서를 딱 정해놓고 첫 번째 달은 1번이 타고 두 번째 달은 2번이 타고 그렇죠. 그런데 요게 21개월 동안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개돈을 타기로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앞번호에 타는 분들은 사실 이자를 좀 더 많이 내요. 뒷번호에 타는 분들은 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맞아요. 이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A씨가 그래 돈이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타야 되겠다 해서 맨 마지막 번호를 정하고 꾸준히 개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나 중도에 탈퇴하겠다 이렇게 개주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개주가 뭐라 그랬냐면 중도에 탈퇴하면 그동안 부은 돈은 환급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 A씨가 중간에 개 모임을 탈퇴하면 돈 돌려받을 수 없는지 또 돌려받을 수 있다면 또 이거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사연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아무리 중도에 탈퇴한다고 해도 그때까지 낸 돈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한번 OX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돈을 돌려줘야 된다면 O,
아니다 이거 못 받는다 그러면 X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유, 뭐, 돌려줘야 근데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돌려줘야죠. 예, 돌려줘야. 얘기 들어보죠. 아니 그게 갑자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내가 그냥 그냥 들어갔다가 나 빠질래요 이것도 아니고 일이 생긴 목돈이 필요해. 그렇다고 뭐 이자까지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부은 것만 돌려달라 이거잖아요. 그럼 돌려줘야죠. 이건 법전에도 개에 대한 건 없어요. 개돈 이런 거 안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게 사람 인정상 돌려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의견이 같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실은 지인들한테 돈을 빌려줘도 그걸 돌려받으려면 뭐 고소를 해서라도 이렇게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내가 낸 돈을 지금 안 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법적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예, 근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돈 돌려주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말 그대로 법전에 쓰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다들 좋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한 거니 좀 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법전 얘기는 다 제 돌려줘야 생각입니다. 된다는 법전은 제 생각이에요. 아 그래요? 예인 씨는 지금 못 돌려받는다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줬으면 좋겠는데 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요? 이미 사전에 고지를 했고 네. 동의를 해서 걔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너도 나도 일 생기면 저도 빠질래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미 얘기가 된 거여서 근데 저는 계약서를 썼을까? 계약서 쓸 구두 수도 않은 것 또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런데 자, 두 분 변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봐야죠. 자, OX로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돌려주세요. 아 그렇지. X? 그럴 수 있구나. 받을 수 있다 해서 좀 불안불안한 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개라는 게요, 사실 상부상조 문화에서 시작한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생각해보면 금융 서비스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럴 때 신용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미리 목돈을 좀 모아놨다가 큰 돈 쓸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먼저 큰 돈을 받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사실 개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사연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그 순번개, 번호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럼 먼저 받는 사람은 일종의 대출을 받는 것과 같아요. 아직 갯돈을 다 납입하지 않았는데 목돈을 먼저 받는 거고 뒤로 갈수록 적금에 가깝다.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이 법적 성격 애매합니다. 이 개라는 게 딱 법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순번개 같은 경우에 일종의 조합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은 같이 돈을 투자해서 공동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이 어떤 이런 별도의 청구가 어려울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라는 게 일률적으로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개개인의 그 개별로 우리의 모임의 성격에 따라 충분히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개 모임에 회칙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 회칙에 중도 탈퇴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면 중도 탈퇴할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개 납입금을 정할 수 있는지 제하고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실제로 우리 판례에서 중간에 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돼서 소송 가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판례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우리 상황 같은 경우에 이제 판례에서 보면은 내가 지금 기존에 이미 납입한 돈이 있고 앞으로 받을 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상계를 하고 나머지는 개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또 회칙에 따라서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까 가입할 때, 개 들 때 좀 주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이 개 사기 당했다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개주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자기가 큰 돈을 쥐고 있잖아. 그러면 혹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개돈 들고 튀었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계획금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이런 사기가 다 있어 막 이렇게 시작하실 거예요. 시작은. 근데 모르겠습니다. 모든 경우에서 내가 계획금을 못 받았을 때 무조건 사기죄가 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진짜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이 개주가 개원들의 계금을 떼먹을 용도로 거짓말을 해서 예를 들면 개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고 있는데 이거 개게 괜찮은 개야 한번 여기 같이 해보자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 개주가 굉장히 여러 개의 어떤 개를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어디 한 군데에서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에서 막 이렇게
땡겨 와가지고 오. 그거를 돌려막기식으로 하려고 했다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기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처음부터 어떤 뭐 용도 자체를 속였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변제 자력이 사실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사후 사정에 의해서 계금이 못 나갔던 경우 이런 경우까지 전부 다 무조건 사기죄다? 이렇게 의율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사기죄의 핵심은 이 개주한테 계금을 처음부터 어떻게 안 주려고 했었다라든지 이런 고의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고의성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현실에서 입증하는 게 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의성이라는 것 자체가 개념 자체가 그 사람의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개주 뭐 뭐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뭐 고의성을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메디칼이 나왔어. 메디칼.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고의성의 입증 여부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사기죄는 글쎄요 무조건 성립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법으로 가면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꽤 까다롭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계모임 사기가 입증돼서 처벌된 예가 있습니까? 네, 처벌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있었던 판례인데 네. 이 경우에 사기죄로 계주가 징역 5년이 선고가 되었어요. 굉장히 좀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 계주 같은 경우에는 이 계가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자금이 부족하고 계속해서 지금 갯돈을 못 줄 상황이 분명한데도 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의로 신입 개원들을 계속 받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앞으로 못 받을 게 분명한데 계속해서 계주를 모집한 경우 고의성이 있네. 그쵸. 이때는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아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또 2020년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나왔던 사기죄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이 경우에는 돌려막기를 한 겁니다. 이제 개를 여러 개를 지금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네. 여기 지금 못 줄 개돈 이 개에서 받아다가 다시 주고 또 이 개돈은 다른 개를 운영해서 또 받아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이 개돈 돌려막기를 한 건데 당연히 이 경우에는요 어느 순간 와르르 붕괴가 됩니다. 아이고.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사기죄가 인정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의성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이 개 같은 경우는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랑 개 조직해서 하기보다는 좀 아름아름 아는 사이에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거든요. 잘 알아서 잘 아는 사람이어서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 함께 한다고 하거나 이 개 되게 믿을 만해 함께 하자 하고 맞아요. 추천받아 들어온 경우가 많다면 처음부터 고의를 가지고 사기칠 목적으로 개를 조직했다는 게 입증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다는 건 누군가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거든요. 네. 이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면 피해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다른 방식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제 개주한테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아니 이건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순이 엄마가 빵꾸 내가지고 요번 달에만 못 나간 거야 뭐 이렇게 하면은 사기죄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배임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배임죄. 이 배임죄라는 건 사기죄랑 조금 다르게 예를 들어서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이런 경우에 성립이 되는데 그럼 이 개주의 사무는 뭐예요? 내 개원들한테 뭐 순번개면은 순번이 왔을 때 계금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를 넘어서 실제로 이 개원들한테 계금을 받았다면 돈을 받았다면 그거는 이제 신임 관계에 기초한 반드시 이 사무를 업무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개주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방한테 돈을 안 내보냈다. 제대로 안 내보내서 빵꾸가 났다. 구멍이 났다.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신임 관계에 배반하는 걸로 봐서 이거는 배임죄 성립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연에서는 결국 개주가 돈을 못 준다라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없다라고 버티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요? 못 받을 수도 있죠. 계속 버틴다면.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법적으로 지금 받을 돈이 있는 부분이 확인만 된다면 민사소송 진행하면 됩니다. 네. 또 사기죄로 고소도 해보고 민사소송도 진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능은 한데 왜 갯돈 떼었다 이런 얘기 주변에서 꼭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네. 한두 번씩 꼭 있죠. 사실 이런 경우에 만약 상대방에서 나 줄 돈 없다.
이렇게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사실상 강제 집행해올 게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그래도 받을 확률 높아지시는 건 분명합니다. 이 계약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몇 번 납입을 했는지, 그래서 받을 돈 얼마인지, 최초에 어떻게 이 계획에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서 결국 민사소송 진행하셔야 됩니다. 지급명령이라는 절차가 있어요.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는 좀 더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받을 돈 있다, 저 사람 줘야 된다.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면 별도로 이제 재판은 없이 이제 서류 작업만으로 갚아라라는 그런 문서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적어도 계주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에 들어가실 때 계주의 인적 사항은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급명령 같은 부분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계주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명시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법원에서 재산 목록 제출하라 이런 명령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꼼꼼히 확인하셔서 강제 집행, 압류 같은 부분도 진행을 해 두셔야지 못 받은 갯돈 최대한 많이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아유, 근데 그렇게 가려면 또 그 기타 비용 들고 아유, 맞아요. 그 시간 하며 복잡하거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 또 너무 함부로 믿어도 또 이상한 꼴을 당하니까 네. 맞아요. 그렇다고 안 믿고 살자니 너무 각박하고. 그렇죠. 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정말. 예.